안녕하세요, 휴파남입니다. 네, 저희가 대구에서 촬영을 하고 네. 포항에서 또 만났습니다. 포항역 앞에서 촬영을 인트로를 따려고 했었는데 추워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여기로 이제 바로 왔는데요. 포항의 이제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포스코죠. 네. 울산의 현대차랑. 왜 울어? 눈물 나. 아, 추워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도시 그리고 애증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왜요? 제가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고요. 네. 사실 19년도부터 20년도 초까지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뭐 아파트,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까지. 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인 거는 일단 바닷가가 있고요. 바닷가 토지가 있고, 뭐 분양권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좋아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 네. 정말 안타깝게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17년 11월에 지진이 나면서 이제 공급이 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전국이 오르는 시점 19년부터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저 또한 그 이전에 이미 포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적시에 들어가셨겠네요. 아, 이제 왔구나. 네네. 물이 들어왔구나. 네네. 그때 포항 재개발 사람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갔죠. 네. 진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네. 저도 포항의 재개발을 꽤 한 3개를 사서 하나 단타를 하고 2개는 뭐 중타라고 하죠. 해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보이는 거는 자이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어디입니까? 대잠자이, 대잠자이. 네, 대잠자이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식 명칭은 포항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대잠동이란 게 없죠. 아. 네, 그냥 포항자이. 쉽게 말해서 나 포항에서 대표적인 단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고 최고점이 6억 한 5천까지 찍었다가 안타깝게도 최근에 저번 달에 4억 한 3천, 2천까지 찍었던, 사실 부동산에서는 한 4억 미만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거래가는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도 그렇고 지금 뭐 최고점 대비 30% 이상 안 떨어진 곳이 잘 없을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좋은 기회인 거죠.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요걸 기준으로 해서 좀 봐야 된다. 왜 우리가 대전에 가면 크로바 아파트 이야기하고 대구에 가면 뭐 보면 스케이뷰를 이야기하듯이 포항에서는 이 대잠자이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긴 하죠. 분양가가 3억 3천이었을 거예요, 아마. 분양가가 3억 3천이었는데 네. 이게 6억 5천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4억 초반선까지 거래가 되니까 아마 예전에 거래가가 한 3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 사실 대잠자이, 그러니까 포항자이의 최고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 보통 이제 지방에서는 학군이 최고로 쳐주잖아요. 네. 지금 여기 온 이유도 저희 효자동에 학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온 건데, 효자동에 효자초, 그다음에 지곡동에 지곡초나 포철초를 보내는 게 이제 포항 분들의 이제 최고의 이제 어머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최고의 이제 초등학교인데, 네. 포항 자이가 안타깝게 이제 신흥초로 가요. 행정구역상 대잠동이다 보니까 위쪽 편에 이제 신흥초로 가거든요. 아파트는 좋은데 이게 최고의 이제 단점이고,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 상도동, 네. 상도과루는 말 그대로 상도과루가 상도동이라서 상도과루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도 상도과루가 15년식이거든요. 이 15년식 상도과루는 이제 이거를 상도과루를 지을 때 효자초에 이제 우리가 증축을 해줄 테니까 효자초에 지분 투자를 했네. 그러니까 대구의 봉호 W처럼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효자초를 좀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효자초를 가게 되면 포항에서 제일 좋은 포철 중학교를 가는 상황이 되죠. 최고의 학군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포항에서 제일 좋은 이제 학군이 지곡초, 그다음 포철초, 포철중, 포철고를 논스톱으로 갈 수 있거든요. 유치원까지 지곡동에 가면 이제 학군을, 그러니까 포철중을 이제 효자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포항이 사실 지금 이제 하락을 맞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유가 포항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4년도에 공급이 엄청 많아요. 네. 거의 한 3배 이상이 되거든요. 11,000세대가 24년도에 이제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23년도에 뭐 저기 아래쪽에 5천 힐스
오천일스라고 하거든요. 일명 오천일스가 한 1700세대를 시작으로 등량 주공을 재건축한 침도시 캐렌시아부터 시작해서 24년에 흥해읍에 초곡지구, 인지구, 그다음에 펜타시티까지 물량이 엄청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금리 영향으로 전국이 다 그렇지만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거를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쯤 좋아지겠어요? 언제쯤 좋아지겠어요?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 24년도, 25년도까지도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 26년도까지도 있어요. 조금은. 그렇기 때문에 한 최소 26년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대구만큼 심할까 생각을 해보면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대구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영향을 그래도 많이 받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포항에 저희 수강생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대구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이제 하락이 대구는 폭이 더 크잖아요. 가격대가 있으니까 10억이 7억이 되고 뭐 하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뭐 4억이 3억이 되고 이런 시세다 보니까 조금 더 괜찮다기보다는 좀 괜찮아. 대구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런 느낌. 대구는 당장 23년도 입주가 많단 말이에요. 포항은 24년도 입주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대구보다는 좀 덜 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포항의 분양권을 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도심지 안도 있지만 뭐 등량도 진도시 키렌시아나 뭐 에스턴이나 자이 에스턴이나 있지만 자이 에스턴, 대부분 다 이제 아까 기차 타고 오셨던 흥해 외곽 지역에 뭐 펜타시티나 뭐 인지구나 초곡지구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포레나 뭐 같은. 그래서 이제 아직 입주 시기가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 덜 급하시지 않나. 하지만 똑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투자자분들이면은 뭐 그 물량을 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들 다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내가 입주 시기가 언젠지 그 다음에 내가 자금 칠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나든지 그 다음에 잔금 대출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포항 관련된 요런 이제 이야기들은 이따가 저녁에 밖에서 이렇게 하긴 너무 춥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친절하시고 말 그대로 잘 하셔가지고 효자동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친절타 공인중개사 이혜영 소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고의 포항의 입지가 효자동이랑 지곡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뭐 효곡동 이렇게도 이야기 하시던데 맞나요? 맞아요. 효곡동 주민센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학구는 훨씬 효자초도를 보내기 위해서 자이하고 쿼르 중에 쿼르가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는 선호는 자이가 더 선호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군 업체이기도 하고 네, 네. 대단지기도 하고 뭐 모든 면에서 자기가 우수하죠. 근데 이제 상도 코하르는 학군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학군도 이거도 이제 큰 길을 하나 건너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은 있거든요.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네. 그렇긴 하겠네요. 자이도 지금 6억 5천까지 최고가 6억 5천 5천까지 찍어서 갔다가 네. 지금 4억 2천? 최근에 4억 2천. 네. 네. 와, 그러면은 2억 3천이 떨어진 건데, 그죠? 거의 한 40% 네. 떨어졌다고 하죠. 네. 분양가는 3억 3천, 3천이었고 네, 네. 그 바운드리로 거래가 되다가 네. 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갑자기 가격이 네. 급상승해 상승했죠. 버렸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집도 안 보고 계약하던 그런 맞아요.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었고 투자금이 그 당시에 한 5천? 6천 들어갔나요? 갭이 포항만큼 작은 데는 없잖아요. 없었죠, 그 당시에는. 맞아요. 점유 개정을 하면 주인이 다시 전세로 하면서 네네. 뭐 5억에 전세 살게 되면 네네. 5억 5천에 가져가면 5천 갭으로 살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네네. 괜찮았죠. 1등 아파트 리딩하는 단지가 아무래도 네. 그 당시는 7, 8억까지 간다라고 했어요. 7억 가자 하고 가자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6억 시그레가를 찍고 우와 미쳤구나 이랬었거든요. 포항도 드디어 6억이라니 이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뭐 전국이 다 그렇지만 참 그렇습니다. 쿼르는 그러면은 선호도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포하루 선호도가 자이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네. 여기 SK 1, 2, 3차보다도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대형 평수가 또 없네요. 여기. 네, 큰 평수는 없고 25평, 28평, 33평 이렇게. 지금 얘는 가격대가 지금 지금 요것도 최고가 4억 9천 찍었다가 4억 9천. 지금 3억 5천 5,800인가? 정도로. 왜냐면 이 도로를 건너야 이 되니까. 큰 길이 굉장히 이게 네. 아까 전에 후랭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도 쿼르랑 SK 1, 2, 3차랑 비교했을 때 SK가 훨씬 더 연식이 있지만
더 선호도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학교 바운드리에 있으니까 인기가 효자철을 있을 수밖에 중심으로 없는데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뷰가 좋은 효자 SK 1차나 그러니까 3단지 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여기가 연일대교 이제 뷰도 있고 전 세대가 거의 이제 다 뷰를 강을 보고 있어요. 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여기를 또 선호할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자는 19년도에 SK 1단지를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대단지에다가 이제 갭이 좀 작긴 하니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는 SK 3차를 제일 선호하고 1차하고 2차가 조금 선호도가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대형 평수에다가 맞아요. 세대수도 작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의 선호도는 2차가 제일 좋아요. 만족도가. 주차 공간도 넓고 조용하기도 하고. 대형 평대에다가 네. 초등학교도 좀 더 가까운가요? 가깝죠. 여기서 풍림하면 여기 바로 여기 초등학교니까 제일 가깝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살아본 사람들은 여기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3차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권도 3차가 좀 더 약하죠. 네. 1차가 여기가 상권은 제일 메인 좋고. 도로니까. 형산강 뷰가 있는 뭐 111동, 뭐 108동, 6동 라인이랑 네. 뒤쪽 라인이랑 가격 차이가 갭이 많은가요? 많아요. 여기가 최고가 찍은 게 106동에 7층이 4억 4억 9천. 9천에 찍었잖아요. 여기 이제 뒷동은 102동, 109동 이런 것들은 거의 한 1억 가까이 차이 날 것 그만큼 같은데요. 5억짜리 아파트가 1억 차이가 나면 그 20% 이상인데 이게 그죠? 최고가를 찍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거래는 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3단지도 뷰에 따라서 이게 뭐 여긴 대형과 3단지는 이제 다 보여요. 여기 다 보이고 1, 2층 제외하고는 강이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52평, 44평이 앞쪽이고 맞아요. 서는 이제 5평은 5평은 뒷동으로. 뒤쪽이라서 이제 차이가 크게 없겠네요. 이제 SK 1단지는 이제 35평에 뷰 쪽도 있고 뒤쪽 동도 있어요. 요거가 35평인데 네, 판상형에. 여기가 이제 판상형에 뷰가 잘 나오니까 7층인데도 뷰가 잘 나오니까 최고가 4억 9천 갱신했죠. 포항에 살면 여기 살고 싶어. 맨날 술 먹을 수 있죠. 술을 부르는 뷰 형산강을 보면서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진짜 그 뷰가 멋있습니다. 완전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형산강이 생각보다 강이 작은 강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바다로 이어지는 강이다 보니까 규모가 한번 제가 서울에서 코치 생활 하시는 분이 포항에 전세를 구하러 오셨는데 보여드렸더니 자이도 보여드리고 내가 이것도 보여드렸어요. 3차도 보여드렸더니 자이 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이. 앞동이나 요 103동, 102동 말고 자이 102동, 103동 말고는 뷰가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냥 뿅 가는 거죠. 한강 뷰, 형산강 뷰. 그렇지. 우리는 뷰에 대한 이 열망이 있는데 포항 분들은 뭐 늘 보는 거니까. 늘 보는 거 바다도 가깝고 뭐 하니까 풍리와이원은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네. 풍리와 단지가 모양이 이렇게 니은자로 남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네. 특이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얘는 선호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이제 좀 더 선호하는 건지 어떤가요? 이 SK들이랑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선호하는 게 제일 많죠. 역시 효자 초등학교에 바로 접근성. 걸어서 바로 여기 앞이니까 네. 특히 여기 105동, 104동 같은 경우는 남향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포항이 어떻게 보면 바닷가 도시의 특징이 이렇게 중심지에서 그러니까 포항에서 중심지는 뭐 죽도동, 뭐 등량동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점점 아래 위로 퍼지거든요. 도시가. 그러니까 부산도 아래 위로 퍼졌죠. 이렇게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 포항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아래쪽 형산강 아래쪽은 이제 포스코가 있고 공단이 들어오고 위쪽은 주거지가 형산강 위쪽은 주거지가 형성이 많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효자동 그다음에 이따 갈 양덕동 뭐 이쪽은 택지 그리고 지금 후년에 24년대 분양이 많은 흥해도 택지 초곡 2인 뭐 펜타시티까지 다 이제 택지가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 테라비아타. 아니 지나가서 우리가 봤잖아요. 저기 뭐지? 테라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9억 2,800이었나? 그 탑층이었죠. 네, 탑층. 탑층 매물이고 지금 평균 나온 거는 8억 정도 선. 포항에서는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요. 저희 누가 삽니까? 조현우 살아요. 우리 포항 사이.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 왜 예전에 대구 FC 축구 골키퍼 분이 국대 축구 골키퍼죠. 지금 월드컵 중인데 그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여기 산다고 이제 예전에 이제 왜 플랜카드 걸었던 포항의 사위 조현우 뭐 이게 이제 여기구나. 원래 맞아, 대립 여기 2편은 사셔요? 1차 사셨거든요. 언제 또 이사로 왔지? 오늘 이게 썰인데 어. 썰인데. 예. 아니 그러면 여기가 그 보통 어떤 분들이 사세요? 뭐 혹시 뭐 사자 분들, 그런 전문직 분들 분들? 전문직 분들 많이 거주하세요. 여기 예전에 보니까 주차도 이제 지정 주차더라고 이렇게.
좀 이런 비교하면 그렇지만 진짜 서울의 한남 더 힐처럼 이렇게 뭐랄까 이제 최고급화된 그런 이제 곳이더라고요. 대형 평수는 없어요. 다 35평인데 테라스가 있고 괜찮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행정구역을 딱 잘라서 여기는 남구잖아요. 남구, 효자동, 지곡동이잖아요. 여기는 남구 연희읍. 남구 연일읍 유광리예요. 리 읍이잖아요. 읍이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생 농어촌 특별 전형이 된대. 웃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 상권과 인프라를 누리면서 농어촌 특별 전형이 되는 거지. 굉장히 유리한 곳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시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때까지는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전세가 없어요. 근데 특징이 보시면 저희가 20년도 한참 우리 공시가 1억 미만 할 때 아파트 공시가 1억 미만짜리가 있었거든요. 전세가율 100%.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왔던 그런 단지이기도 하죠. 맞죠, 선생님? 맞아요. 많이 거래하셨나요? 거래는 못했는데 단체로 설명을 많이 해주러 다녔었어요. 여기서 선호하는 단지가 코하루예요. 코하루. 코하루 1, 2, 1, 3, 2, 3 4차가 가장 선호한 단지고 네. 1단지가 학교 바로 앞이니까 1단지 가장 선호하고요. 4단지는 이제 대형 평수만 있으니까 초등학교가 바로 뒤이어서 선호를 하는데 58평, 72평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이것도 여기도 그들만의 약간 리그 같은 강뷰하고 멋지거든요. 형상감 뷰가 있고 대형 단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으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라비아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문직들이 많이 주거하시는 그런 단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4억대 미만에 간다 그러면 갭이 확 붙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전세는 잘 맞춰야 되고 예전만큼 이제 우리가 뭐 2천만 원 들고 효자 SK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올 수도 다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어쨌든 자이보다는 갭이 작지 않아요 지금? 네, 좀 적을 거예요. 효자동은 자이보다는 갭이 적죠.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1단지를 많이 봤던 투자자들이. 사실 저는 느낌이 어떠냐면 효자동을 보고 있으면 약간 천안에 가면 백석동 느낌처럼 항상 투자자들 지켜보는 그런 동네. 이해하시죠? 어떤 건지. 네, 항상 지켜보는 그런 동네들. 그리고 갭이 살만하고 좋은 동네에다가 전세가율은 높고 시세는 올 때는 확 올랐다가 이런 단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포철고등학교가 올해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요번에 만점자가 1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더 이제 그런 대구도 경신고등학교가 만점자가 한 해에 4명이 동시에 나온 적이 있을 때 난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철고등학교는 반만 해도 전교에서 반만 해도 인서울이 가능하다는 정도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포철 워낙 유명하니까 학군에 대한 열망. 쉽게 말해서 지곡과 효자동은 그냥 한마디로 학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찍어주는 건 절대 아니고 항상 주의 깊게 보는 단지들이 어느 도시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만큼 떨어졌어? 리딩하는 단지가 대잠자이. 실질적으로 1등 제일 가장 비싼 단지는 테라비아타지만 리딩하는 단지는 대잠자이, 포항자이, 그 다음에 SK 시리즈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포항이 전체가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고 또 SK 보시고 그 다음에 장성동의 장성 프로지오 정도 보시는데 이게 이 효자동을 먼저 보시는 게 있긴 할 거예요. 지곡동은 19년도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20년도 가을쯤에 보세요 했던 말이 왜냐면 교육 때문에 1등인 도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곡동이. 그래서 19년도는 효자동부터 대잠동부터 효자동부터 움직였지만 20년도 막바지 거의 돼서 좋은 거 오르고 나서 이제 지곡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인천의 동춘동 같은 지역들. 대지집은 높고 구축이지만 어느 정도 예전에 좀 잘 살고 학군이 좀 좋은 동네들. 타이밍상 항상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지곡도 움직이고 나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가장 포항에서 지켜봐야 할 단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단지밖에 없는데 오면 먼저 보시다가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여기 딱 모든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자동이 되게 매력적인 동네거든요. 아마
요거 조금 시기 지나고 나면 아마 잘 될 거예요, 전부. 저도 뭐 그렇게 생각.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포항의 지곡동이라고 네. 진짜 포항의 1등. 진짜 1등. 예, 아까 전에 효곡동 이야기를 하면서 효자동과 지곡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지곡동이 예전에는 그 포스코, 그 포항이면 포스코잖아요. 포스코 이제 직원들의 이제 사택이었어요. 사택에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매매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지곡동이 점점 더 이제 포항 분들에게 이제 알려지는 그런 동네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지곡동이 좋은 이유, 아까 전에 효자동하고 비슷합니다. 포항공대를 끼고 있으면서 이제 그 포항공대 안에 그 좋은 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뭐 화목아파트, 행복아파트, 낙원아파트, 그다음에 교수아파트 이렇게 있고요. 네. 이쪽으로는 이제 진짜 단지들, 택지들, 효자그린 1단지, 크게는 효자그린 1단지, 효자그린 2단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빌라, LG빌라 이렇게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면 효자그린 빌라, 효자그린 아파트. 보시면 5층도 있고 15층 아파트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효자그린 2단지 빌라, 효자그린 아파트, 삼성현대 있고요. 삼성 빌라, LG 빌라 이렇게 크게는 6개 단지로 나뉘고 있고요. 뒤쪽 편에 또 이제 에드빌이라고 상가형 이제 작은 24세대, 24세대에서 48세대의 그런 상가형 이제 아파트 주복인가요? 네. 주복? 좀 그런 아파트인데 지금 시세를 보면은 이 지역에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철 초등학교, 제철 포스코 재단이다 보니까 제철 유치원, 제철 초등학교, 그다음 지곡 초등학교 또는 지곡 초등학교에서 제철 중학교, 제철 고등학교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군이 유일하거든요. 예. 알다시피 올해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제철 고등학교에서 만점작 한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철 고등학교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제철 고등학교 하면 전국에서 모르는 곳이 없었잖아요. 일단 제철 고등학교에서 한 전국에서 전교에서 뭐 한 200등 안에만 들어도 인서울이 가능하다는 그 정도의 이제 뭐 좋은 뭐 학군이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망을 하는 그런 학교로 보시면 되고요. 벚꽃이 필 때나 겨울에,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왔으면 정말 이뻤을 건데 우리가 지금 너무 추울 때 와가지고 지금 코가 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추워가지고. 네. 저쪽 뒤쪽으로 가면 행복아파트 쪽에 영일대 호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정말 이쁘거든요. 이 지곡동 전체가 너무너무 이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곡동은 실수요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럼요. 탄탄한. 사실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이제 갭이 실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좀 효자동보다는 좀 비선화하는, 아까 부동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의를 할 때 20년 한 여름쯤에 이제 가을쯤부터 해서 지곡동 들어가세요 보세요 했던 게 이런 단지들은 좀 뒤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비교를 하자면 인천의 동춘동 비교를 했는데 거기랑은 좀 비교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대지 지분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교육이 좋고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국에 비슷한 동네가 딱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요? 광양에 가면 광양도 제철소죠. 광양에 가면 광양제철소 이쪽에 금호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금호동이 여기랑 환경이 비슷한데 외양은 비슷한데 거기는 아파트 값이 1억을 안 해요. 이상하게도.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속칭 그 광양제철소 바로 위쪽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새가루 날린다고 이제 거기서 입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진 않죠. 전세는 있어도 그런 상황이죠. 항상 전세가가 100%고. 하지만 여기는 거기하고 다르게 포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진짜 뭐 신축을 포기하고 구축에 오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와보니까 왜 신축을 포기하고 구축에 오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단점이 상가가 없다는 거예요. 상가가. 우리 지금 촬영하는 뒤쪽에가 에드빌인데 에드빌 타워가 에드빌 상가가 이제 16년도에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롯데마트 하나가 다였어요. 근데 에드빌 상가가 생기면서 이제 상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아시다시피 여기가 상가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진짜 상가가 안 보이잖아요. 에드빌 말고는. 그렇다 보니까 권리금도 많이 형성이 되고 이제 장사도 잘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단점은 상권이지만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해시설이 없다. PC방도 없고 지금 없잖아요. 술집도 없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LG 빌라, LG 삼성 빌라, 삼성 삼성 빌라고요 여기는. 네. 특이하죠. 아, 뭔가 좀 독특합니다, 이게. 왠지 이제 새소리가 울고 네. 산불 조심이 적혀 있을 것 같고 네. 피톤치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단지. 뭔가 오래 살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그럼요. 요양 와야 될 것 같은. 요양의 느낌도 네. 좀 나고. 사실 지곡이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학군도 있지만 자연 환경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환경이 이 정도예요. 물론 뭐 빌라 단지다 보니까 뭐 약간 주차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상의 또 학군과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포항에서 이제 신축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는 세대가 있을 이유가 되겠죠. 아, 보시면 것 같아요.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삼성 빌라는 99년식에 748세대, 뒤쪽 편에 LG 빌라가 01년식이에요. 2001년식에 798세대. 둘 다 합쳐가지고 한 15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99년식 삼성 빌라보다 뒤쪽에 01년식 LG 빌라가 조금 더 비쌉니다. LG 빌라가 조금 더 비싼 이유는 이제 안에 구조, 그 다음에 그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폐열 난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LG가 조금 더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특장점이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다는 그럼요. 그러니까 5층짜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엄청 넓죠. 만약에 지곡의 최고의 단점이 이제 노후화가 좀 됐다는 거, 최소 25년 이상이 됐다는 거, 25년에서 30년 정도 됐는데 대지 지분이 높다는 거.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가 대형 평수가 없어요. 지곡 전체에. 여기가 다 뭐 20평대, 30평대거든요. 그리고 저기 낙원 아파트 말고는 대형 평형이 없어요. 만약에 향후에 재건축이 되거나 대형 평형대가 들어온다면 엄청나게 좋은 인기가 있겠죠. 아마 저 같아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덜 지켜보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갭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투자하기는 쉽진 않은 그런 단지인데,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항이 다 오르는 시기에 마지막에 이제 많은 지역이 오르고 나서 이제 좀 향후에 오르는 그런 단지이기도 하죠. 최고가가 5억 2천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3억 7,500까지 찍혔는데, 이게 또 구축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안 하고 수리에 따라서 또 가격대도 조금 차이가 갭이 있다는 거죠. 5억 2천까지 5억이 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빌라가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저기 LG는 5억 4천까지 시거래가가 찍혔다가 최근에 또 그만큼 3억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삼성 빌라, LG 빌라 사요? 사면 좋죠. 좋은데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자로서 봤을 때는 이게 2억대였었거든요. 제 기억에 2억대였는데 그게 20년 한 중순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여름까지는. 많이 오르긴 했네요. 많이 올랐죠. 좋아요. 좋은데 이제 투자자들이 좀 봤을 때는 조금은 효자동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그런 동이죠. 북쪽으로 한참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양덕? 쉽게 말해 택지예요. 외곽 쪽에 있었던 택지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갈대밭이었고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갈대밭? 갈대밭이었고 이제 매립지라고 하시던데, 여기가 이제 택지가 생기면서 08년도에 저기 뒤에 보이시는 풍림 아이원을 시작으로 여기가 이제 구양덕이라고 하거든요. 풍림 아이원 1단지, 2편한 1단지, 2단지, 삼성 쉐르빌, 난강 하우스토리, 그 다음에 상구 1차까지 해서 5개 단지가 어우러져 있는 구양덕이라고 하고요. 한 세대수가 한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택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금융위기 터지고 08년도니까 미분양이 나는 그 엄청나게 났던 그런 동네였고 너무나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를 겪었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특징이, 이 구양덕은 특징이 제일 작은 평수가 34평이에요. 대형 단지들이 많은 그런 단지들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좋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투자하기에 가성비가 좋고 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보이는 그 풍림 아이온 1단지가 대단지인데 2018, 19년 당시에 저희가 투자를 한참 할 때 그때 뭐 매매가가 1억 8천, 9천에 전세가 1억 8천 거의 전세가를 100% 했던 뭐 풍림 아이온뿐만 아니라 이편한 2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2011년식인데 제가 그때 1억 8,800에 물건을 보고 전세를 1억
9천에 맞추려고 했던 그런 예, 단지이고,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을 많이 하시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상구 1차. 상구 1차가 아무래도 이 동네 구양덕에서 1등이거든요. 그 당시에 2억 한 초반대에서 전세도 뭐 2억 한 1000 정도, 90% 정도 됐던 상구 1차. 상구라는 이 브랜드가 좀 생소하시죠? 상구 트리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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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봅니다. 그 상구라는 브랜드가 이제 포항 지역 브랜드거든요. 그 어느 지역마다 다 이제 그 지역 브랜드가 있잖아요. 대구는 화성, 뭐 광주는 중S, 뭐 광신 프로그레스, 뭐 전북은 포투그란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뭐 대전은 예미지 이런 것처럼. 예미지. 예, 예. 오랜만에 듣죠, 예미지. 예. 포항에서는 상구라는 브랜드가 좀 인지도가 정말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단지입니다, 상구가. 네. 그래서 막상 들어가 보시면 조경도 정말 잘 돼 있고요. 저는 임장 왔었다 그냥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경도 정말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평면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84를 분명히 왔는데 이게 34평이 맞나? 33평이 맞나? 그 정도로 좋았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근데 여기 최고의 좀 약한 부분,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효자동과 지곡을 우리가 좋은 학군으로 봤잖아요. 학군. 네, 학군이 거기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신혼으로 계시다가 우리 애가 좀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넘어가겠죠. 같아. 네, 그럼 넘어가겠죠. 효자동이나 뭐 주곡이나 학군 좋은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뭐 여기도 이제 학군이 점점, 뭐 신도시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학군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실거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액대 대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좋은 단지 곳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투자금 대비 이제 괜찮은 지역인 거고,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효자동을 이길 수는 없는 거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효자동이 더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이런 동네도 있다. 포항을 제가 이제 크게 한 5군데 정도로 나눴었는데요. 효자동과 아까 지곡동에서 효곡동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랑 효곡동.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도시 이제 중심지에 뭐 두호동, 등량동, 뭐 학잠동, 이런 창포동 중심지에 있는 그런 동.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량동이라고 일명 이야기하시는데, 양덕동과 장성동을 합친 장량동. 장량동.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편, 그러니까 KTX 타고 오신 외곽지 택지들, 흥해읍 쪽으로 이제 뭐 이인지구, 초곡지구, 그 다음에 펜타시티, 지금 24년도에 어마하게 입주하잖아요. 그쪽 외곽 지역이죠. 그쪽이랑 이제 형산간 아래쪽에 이제 오천 쪽, 그렇게 해서 한 5군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세대수 단일 이제 아파트 세대수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10,0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원룸 많잖아요. 네네. 원룸들 여기 그 월세는 잘 나가겠네요. 그러면 엄청납니다. 그래요? 불티납니다. 볼티 난다고요? 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울산 분들이 많으세요. 왜요? 네. 가격이 5, 6억대 다가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울산에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다가구 가격이 5억대, 6억대인데 임대가는 수성구보다 더 비싸.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가령 8억이었다. 8억이면 융자가 5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투룸 전세 한 4가구 뽑으면 2억이잖아요. 네, 중위세대 전세 뽑고 네, 하면 그렇죠. 자부담이 1억 미만이에요. 1억, 네, 예, 네. 그리고 그때는 대출 승계가 물론 됐고요. 그렇게 해서 자부담 1억이 안 들어가니까, 또 여기 울산 공장에서 오신다 하시니까 울산 분들이 엄청 사셨어요. 엄청 사셨다가 공실이 엄청 나니까 다들 팔지를 못 하시니까 다들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때 네. 언제쯤이에요? 17년 전까지 힘들었고 17년도 후반부터 조금 18년부터 조금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작년부터는 거의 지금 원룸 괜찮은 가격대 5, 6대가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좀 장성동에 좀 간혹 이제 가구 땅 평수가 좀 작고. 아니 5억대 예를 들어 5억 5천이다. 근데 임대가가 지금 원룸이 얼마예요? 지금 방 한 칸, 300에 네, 8평 기준으로 보증금 2, 300에 월 차임은 이제 35만 35. 원. 투룸은요? 1.5. 방 하나, 1.5. 거실 방 하나, 하나, 거실 하나. 그거는 40에서 45. 뭐 좀 새 건 50. 거의 광역시급이랑 비슷하네요.
이 가격이면. 근데 우리 광역시 가면 기본 8억, 9억, 뭐 기본 잡으면 11억, 12억은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수익률은 괜찮지만 뜨거운 감자예요. 대출 승계가 안 되고요. 방 한 개당 공제를 하고. 기본 공제 이제 우리 소액임차인 네, 이제 공제를 저수 면적은 하고. 공제하니까 네, 그래서 방 투룸은 또 4천 공제가 들어가니까 보통 저희가 16개 호실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투룸까지 더해보면 한 24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2천원씩 다 빼버리면 근데 그거 신탁으로 돌려서 신탁으로 돌리려면 세입자가 있는 사람 다 나가야 돼요. 음, 그래서 경매에서 낙찰 받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제 많이 신탁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신탁을 받아서 이제 신탁으로 하면 또 번거로운 게 네. 뭘 할 때마다 신탁사 통하고 네, 그래서 도장을 회사 법인들 들어오실 때 막 신탁 뭐 이래 돼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가 누구 통장의 주인은 뭐며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시고 전세 못 나요. 그렇지. 자가구에 신탁이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네, 전세 들어오기 다 꺼려하시죠. 그러면 소장님 여기 아직 빈 땅 많던데 여기에 땅을 매입해서 원룸을 짓는 거는 별로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건축부도 많이 그렇고 대출 승계가 안 돼서 팔지도 못하고요. 사실 안 나옵니다. 타산이 안 나오니까 구축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한 5, 6천 정도 싹 다 바닥하고 싱크대 바꾸고 하는데 그러면은 5, 6천 들여서 5억짜리 집 매입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저 없고요. 지역에서도 다가구가 좀 인기가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실 양덕동이 인기는 가장 많아요. 신당만 쪽으로 가깝고 상권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있으니까 인기는 많은데 또 장성동에도 여기 두산 2부 기점으로 이쪽에 이쪽으로 인기가 많아요. 여기 이쪽에 원룸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쪽으로 근데 원룸이 여기부터 생겨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왔기 그럼 때문에 여기 보면은 빌라들도 많던데 빌라들은 어때? 별로? 아, 빌라는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 좀 소형 아, 아파트 아, 정성홈타운 네, 아니요, 빌라는 빌라들도 있긴 하던데 아닌가? 빌라는 없어요. 그래요? 빌라는 없고 다 다가구고. 그러니까 이게 네. 왜냐면 경매에 한참 나왔었거든요. 한 18년, 아, 19년 그건 뭐냐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도 나오고. 네, 여기 그랬었어요. 네. 장성구 장흥중 옆에 보면 다세대 뭐 다비치인가 네, 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도 전화 엄청 받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싸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엄청나게. 경매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전세가나 매매가나 있고 비싼데. 중학교 고등학교 괜히 같이 있으니까 좋은 줄 알고 전화 엄청 받긴 했는데 안 됩니다. 거기는 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본론은 이제 에코프로 외에도 이게 신앙만에 이제 많은 그 입주를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떤 택지는 여기가 더 양덕이 더 좋아질 거는 저는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네. 확신을 합니다. 네, 네. 하는데 이제 단지 주의할 점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하시더라도 이제 2인지구나 그 초곡지구나 펜타시티가 입주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거는 근데 양덕뿐만 아니라 포항 전체가 힘들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시기 그리고 이제 양덕을 봤을 때 실거주 하실 분 제가 만약에 20대인데 신혼이다. 근데 포항 사람이다 하면 아마 큰 쥐곡이나 효자동보다는 훨씬 저렴한 건 사실이니까. 네, 그렇죠. 가서 좋은 인프라에 가성비 좋은 지역이다. 단점이라면 이제 학군이 좀 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죠. 워낙에 효자동이 쥐곡동 좋은 데를 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가 상대적인 비교가 돼서 그런데 그런 거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림아이몬이 3억 5백 갔다가 지금 2억 2,500에 거래가 되는 맞아요. 전세가 2억 2천, 3천 나오거든요. 상구 트리니엔도 3억 1천 갔다가 2억 4,500까지 갔는데 더 떨어진다면 전세가는 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면 또 생각을 또 해봐야죠. 전세는 수요가 꾸준히 그렇죠. 있어요. 전세는 또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풍림아이오이나 상구 트리니나 대림이편나 2차는 2억에서 시작을 해서 3억 1천까지 갔다가 다시 2억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고 덜 오르는 거, 덜 내리는 거겠죠. 예,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마 수익률만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지만 투자 수익금은 그만큼 적다는 거. 그렇죠. 수요도 꾸준하게. 얘가 갑자기 4억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만약에 1,000만 원 넣는데 4억까지 갔어, 2억짜리가. 그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요,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얘들이 워낙 너무 비싸니까. 아, 나중에 맞아. 얘들이 얘들이 뭐 너무 7억, 8억이 비싸니까. 가면 6억, 네. 7억이 되면 네. 그렇게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딩하는 단지, 뭐 대잠동이나 효자동에 이 리딩하는 단지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대잠동 자기가 다시 뭐 6억이 갔는데 얘가 아직까지 2억을 하고 있어요. 내렸다. 3억 갔다 2억 하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동달아. 그러니까 시간과의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이인 거지. 그때는 또 지켜봐야 되는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뭐 현지내법이 장성동이든 다시 지켜봐야 되는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포지션에 따라 지금 다들 생각이 다르긴 한데 무주택자들은 일단은 지금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실거주집을 빨리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지금 같은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장기 생각이.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예, 뭐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요. 100%는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좀 하셔서 실거주택을 무조건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것도 경매로 취득을 하면 더 싸게 매입하지 않을까, 매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요즘에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 네. 심각해요. 기분 대구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포항보다는 대구가 훨씬 더 심하고요. 지금 장이 원래 공급이 많아서 장이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은 좀 심각하더라고요. 경매로 서울 아파트 쪽 보시는 분들은 생각만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 아직까지는 계시고. 서울은 저는 서울은 한 뭐 대구에 뭐 다 지방에 비하면 지금 서울 물건들도 간간히 전화 오거든요. 일단은 매도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해주택자도 갈아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네. 이제 그거는 본인의 포트를 어떻게 짜느냐, 잘 짜서 이제 뭐 중형에서 대형으로, 소형에서 중형으로, 구축에서 신축으로, 뭐 하급지에서 뭐 상급지로 갈아타는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이 고민이 더 많을 것 같네요. 더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경우의 수를 많이 둬야 되니까. 다주택자들은 뭐 저도 제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니, 너무 이제 마음 편하게 있으신 분들도 계셔서 네. 마음 편하게 지금 요즘에 주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나 네. 아니면 뭐 정말 관심이 없으신 분들 말고는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잘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새벽에 깨야 돼요. 자다가 새벽 4시에 깨야 돼. 내가 뭐 하고 있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사실 뭐 10개 정도만 돼도 기억은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넘어가고 다주택 물건이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자기 포트를 짜야 되기 때문에 쭉 다 적으라고 해요. 제가 A4용지든 뭐 엑셀로 정리를 하든 언제 얼마에 샀고 뭐 전세가 얼마에 들어가 있고 만기가 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지역대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네.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때 이걸 팔고 또 이거를 가져가야 되겠다, 약간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보여요? 엑셀 파일 드립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있는 것보다 뭐를 우선으로 해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전세를 놓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막연히 무조건 다 팔아야 돼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 포지션이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본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휘바람님도 지금 원리금이 올해 부쩍 늘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대출이 너무나 뭐 대출 이자가 뭐 몇천만 원이 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느끼지만 대출 이자가 확실히 늘긴 했죠. 예를 들어서 이 통장에 이자가 40만 원이야. 40만 원을 평상시에 넣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계속 연락을 와요. 네. 뭐지? 2만 몇천이 덜 빠졌대.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지고 계속 너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씩 오르니까 그렇게 연락이 따로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자가 많이 올랐구나. 그게 또 토탈이 되면 합계가 되면 커지니까. 보통 지금 상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보통 이자만 뭐 1,000만 원 넣으신 분도 있고, 또 시행하시는 분들은 뭐 억이죠. 쉽게 말해서 5%가 10%가 되면 억이잖아요. 5천만 원 하던 게 억이 되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지역을 좀 나누고
그 지역 안에서도 종류도 좀 나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분양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팔 때가 되면 한 지역에 너무 많은 개수를 들고 있지 말고 좀 파셔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물론 정말 좋은 거는 들고 가야 되겠지만 저도 이제 포항 같은 경우도 8개를 사서 9개 샀나? 8개 사서 2개 팔고 다 팔았거든요. 단타도 하고 뭐 중타도 하고 2년 채워서 2년 이상 돼서 파는 것도 있고 그 시기도 좀 나누는 거고 이게 욕심을 가지면 다 뭐 들고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왔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들고만 있었던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올해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네. 이 욕심을 자제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부의본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08년도에 그 책을 봤었는데 우성님 책. 네, 우성님 책. 그 책이 브라운스톤 우성님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추천을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소설책 중에 카지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욕심 부리는 이야기가 크거든요. 네, 심리적인 부분들. 저도 마지막에 이제 망각하고 저 같은 투자를 한 사람도 망각하고 마지막에 욕심을 부리는데 일반 분들은 더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마지막에 욕심 부린 거 한두 개가 지금 결국에는 좀 더 힘들게 만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장이 좋았을 때 최근 뭐 몇 년 동안 아파트로 재개발로 분양권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좀 욕심을 덜 부리고 스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또 더 큰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뭐 예를 들어 뭐 큰 빌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크게 뭐 시행을 한다든지 이러다가 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잖아요. 근데 어차피 빌딩도 그렇고 시행도 그렇고 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야 수익이 나는 건데 결국에는 위에서 장이 이제 마지막 이때는 장이 좋잖아요. 아직까지. 네. 네. 근데 이미 이때 이 시기에 또 이제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하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아파트 갭 투자로 싹 벌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똘똘 뭉쳐서 꼬빌로 이제 넘어가는 그렇죠. 수순이니까. 네. 그게 나쁘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장 항상 마지막에는 그런 경우를 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는 소매, 분양권은 도소매, 재개발, 재건축은 도매라고 도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도매가 될수록 리스크는 더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익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매가가 안 움직이는데 도매가가 움직일 수가 힘들겠죠. 네, 그런 것처럼 아니 저는 재개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재건축을 아주 좋아하고 재개발을 좋아하는데 또 잘 하시고.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러는데 저는 대구 재개발이든 서울 재개발이든 어느 뭐 광역시급 재개발 중에 지금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재개발을 먼저 이제 상승장 때처럼 포항으로 치면 장성 재개발을 가야지 그 밑에 있는 재개발보다는 좀 위에 있는 재개발을 먼저 쳐다보는 게 맞고 아파트 시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가 새거 뭐 그 다음에 새거 될 만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의 시세도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포항에 왔을 때 처음에 대잠자이랑 효자동은 대잠자이는 움직였고 효자 SK를 사기에는 갭이 좀 애매한 거예요. 이 돈이면 그리고 나서 바로 갔던 게 창포 메트로시티 그 다음에 도SK 지금 도SK랑 장성 프로지오 그 당시에 분양권 상태였어요.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었는데 피가 이미 그때 뭐 3, 4천, 1, 2천 부쉈던 상태라서 그러면 이 돈이면 해서 봤던 게 이제 포항 장성 재개발이었죠. 사셨어요? 네, 그거는 3개 사서 뭐 단타, 중타, 장타에서 장타라기보다는 뭐 한 1년 반 정도. 뭐 왜? 3개월, 6개월, 1년, 2개월. 왜 나눠서 파셨어요? 우리 주식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잖아요. 네. 약간 좀 그런 개념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재개발도 2개 사서 하나 팔고 하나는 그 판돈으로 그냥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네, 하는 것처럼 확실하다 싶은 이제 물건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랬던 거예요. 이미 효자 SK는 갭이 한 5천까지 4천, 5천이 벌어졌다. 근데 1등 재개발 구역인 장성 재개발을 가니까 피가 1,000만 원 해요. 800만 원 하고.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때 좋아하는 분양가가 얼마였느냐? 820만 원, 830만 원. 지금은 950만 원 정도 한다는데 더 오를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84 기준으로 해서 뭐 800만 원이면
뭐 2억 8천, 2억 9천 이렇게 2억 8천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도어SK가 분양권 상태인 도어SK가 그때 피가 붙어서 분양가가 3억 정도 했으니까 걔가 4억은 그냥 간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면 도어SK보다 단지수가 더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중앙분양가가 820이었다 그랬잖아요. 2억 후반대니까 걔가 4억까지 가니까 내가 1,000만 원 주고 피를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한 1억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는 된다고 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신기했어요. 갔는데 사업 시행가 났고 평행 신청까지 했는데 그 지역에 플랜카드도 없고 뭐 없어. 조용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지? 내가 잘못 왔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때. 아, 그래서 싶어. 참 그때 하면서 가서 샀죠. 네. 그때가 19년 9월 10월 그러면 3년 넘었네요. 세 개를 각각 실투자금이 얼마씩 드신 거예요? 하나는 개인으로 사고 두 개를 법인으로 사가지고 개인으로 산 것도 대출을 받고 하니까 한 3천이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뒤에 마지막에 샀던 거는 피를 기억나는 게 간평이 좀 작은 거였어요. 그래 피를 그게 39평이었거든요. 39평이 제일 좋은 거라서 귀했던 거라서 그게 피 3천에 샀나? 그래 총 매가가 얼마 안 됐어요. 간평이 작은 거라서 한 7천이었나 8천이었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찰을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단타로 팔 거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또 하나 사고 딱 팔고 뭐 이랬던 거죠. 포항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재개발 사고 그 다음에 뭐 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량 주공이라고 지금 진도시 캐렌시아라고 지금 분양권 상태인데 걔를 제가 5,200에 샀을 거예요. 그때 철거 다 하고 이제 펜스 치고 철거 다 한 상태였거든요. 펜스를 치고 그게 권리가가 7,500이었는데 그 당시에 소양 부동산 가서 소장님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5,200만 원 그러시더라고. 저는 피가 5,200인 줄 알고 그럼 총 매가가 얼마예요? 권리가가 얼마예요? 7,500이래. 가만히 생각, 사장님 혹시 이거 마피 2,000? 마피예요? 그런 셈이지. 그런 택이야. 그러시길래 에? 그래서 그거를 샀었죠. 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물건이 왜 나온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권리가 밑으로 매가가 떨어진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안 될 수가 지금 포항이 앞으로 무조건 좋아진다고 봤고 철거까지 했어요. 철거하고 이제 올리기만 해. 골조고사를 하고 있는데 마피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샀던 기억이 있죠. 네. 그 경험치로 이제 전국에 비슷한 거를 다 찾았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싹 돌았다는 게 그때예요? 네, 그때 이후로 19년 연말이었으니까 그때부터 20년 초까지 그 전국에 있는 전국 테마 붙기 전에 싹 한번 도셨잖아요. 네, 저는 그때 다 샀죠. 그때 전국에 그런 유형의 주공, 땡땡 주공. 주공 시리즈들을 주공은 한 8개인가 9개인가 사고 제가 이상하게 8개씩 사가더라고요. 뭐야? 사고 네, 중국 사람인가? 사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지금 거의 다 팔고요. 구미의 광신 프로그레스라고 그거는 지금 입주를 하고요. 네, 전세를 맞추니까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죠. 네, 그것도 마피를 사다 보니까. 포항은 이제 장성 재개발 갔다가 뭐 그다음에 등량조공을 사고 그다음에 뭐 장성동에 양덕동에 아파트 사고 그때 갭이 뭐 1,000, 2,000 했거든요. 불과 근데 이제 뭐 한두 달 차이로 다 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포항에 한 대여섯 개를 세팅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정도 하면 욕심 안 부린다 그랬잖아요. 네. 끝내고 이제 단타로 이제 장성 재개발을 하나씩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안 오른 가로 정비들, 가로택 정비 사업들 지나왔던 가로택 정비 사업들을 사고 근데 이 가로택 정비 사업 산 거를 돈으로 본 것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가로택 정비 사업은 뒤늦게 오르기 때문에 재미를 크게 못 보더라고요. 지방은 사실 포항 구석구석에 장이 좋아지면서 뭐 장성 재개발 위에도 뭐 흑잠 1구역, 뭐 용웅 4구역, 뭐 일반적인 재개발 옛날에 진행되었다가 이제 스탑되었던 재개발이 다시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가로 정비들이 정말 우후죽순 많이 생겼거든요. 제일 대표적인데 도호동 1023, 도호동 1056, 도호동 1041 뭐 그건 추진이고 나머지는 조합이 설립되었고 이쪽 동네에 지나왔던 포항의 중심지에 가깝단 포항 북부 해수욕장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네, 그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가로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때가 20년 초반, 19년 연말이었으니까 보시면 얘도 지금 그때 이야기가 있었고요.
군데군데 5층짜리 아파트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여기 해맞이 그린빌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었고요. 19년, 20년까지 해서. 또 저 소형 아파트는 공시가 1억 미만이라서 뭐 구석구석 뭐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는구나. 포항은 뭐 사실 포항이 이제 이런 소리면 그렇지만 투자금이 많이 없으면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역이라서 지역이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물론 전국에도 그런 지역들이 많았지만 광역시도 투자할 게 많은데 굳이 내가 포항까지 가서 인구 50만도 깨졌죠 이제? 네 50만이 깨졌다고 깨졌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데까지 가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거는. 저는 뭐 돈 있으면 서울만 하겠죠. 근데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뻔히 이게 오를 거라는 걸 아니까 또 손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적게 들어가는 면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말고 장이 분명히 아까 전에 대잠자에도 보셨지만 지금 전세가 3억 초반인데 매매가가 지금 4억 2천에서 3억 후반대까지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3억 중반대까지 오면 뭐 갭이 거의 뭐 그죠? 뭐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러니까 1등이 그 지경인데 나머지 효자동이나 지금 지나가면서 보는 이런 기축들 더 하겠죠.